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기록 시작할게요. 오영석 차장님은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합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맞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다 봤던 분들이지만 안녕하세요. 네, 실패박람회 기후위기 의제팀의 모티베이터 맡은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토론 시간이고요. 총 3회의 수기 토론으로 최종 마지막으로 한 테이블당 저희가 10개 테이블이 진행되거든요. 테이블당 한 개의 의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 토론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를 도출하는데 모든 의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개인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함께 합의해서 의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모두 이 수기 토론 방식을 고려하셔서 끝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에서는 지난 첫 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실패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 체험했던 경험, 또 거기서 느낀 느낌들, 이런 문제 상황들을 저희가 나열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열되었던 문제들을 조금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좀 나누어 보고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게 꼭 해결 방법이 국가적으로 뭐 해결해야 되는 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느끼는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소개는요, 저번에 다 참석하셨던 분이어서 제가 이게 기록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참가자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출석 부르듯이 이름을 좀 부르면 손을 들어서 흔들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토론 참가자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인사 목소리로 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구 환경교육센터의 정숙자 처장님, 네. 그 다음에 대구 환경교육센터의 엄주영 활동가님, 네. 그리고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의 최성훈 간사님, 네. 그리고 생명평화아시아의 박하영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문제 상황이 카테고리별로 몇 가지 정리될 수 있는 게 일단 쓰레기 문제, 그 중에서 특히 일회용품 사용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방역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보건과 환경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죠. 방역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나누었던 의견들을 그 의제 전문가분께 저희가 피드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제 전문가분이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해서 제가 누굴 섭외했냐면 정현수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이 맡아주셨고, 오늘 부득이하게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주영님이 기록해 두신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글로 자문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테스트를 PPT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먼저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실 때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의 내용들을 좀 자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과 적용해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시면 화면 공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했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받았던 내용들은요. 일단
코로나19와 환경문제 해결의 실패에 대한 자문이라고 하셔서 정현수 자문관님이 보내주셨고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의제 선정을 위한 원칙을 세우면 좋겠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에 대한 현안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쓰레기 대란, 교통 문제, 또 먹거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현안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제인가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의제 논출을 위해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 라고 주셨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구분한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정하는 의제가 지향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의제 참여가 하는 데 있어서 재미라는 요소가 있는지 라는 얘기 하셨고, 또 보상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게 아마 시민이 참여했을 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계층으로 이런 의제가 확산이 되고, 또 한 계층에서 확산될 때 보편적으로 이게 확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제가 수행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가, 개인 또는 집단의 요구가 간절하고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또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의제를 설정하고 이행 과정과 또 도달 가능성에 대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해야 된다. 또 의제를 만들었으면 그 의제를 홍보하고 또 합의에 가는 과정성에 있어서 정당한지, 정당성에 관한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환경문제 해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전문가분의 이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찝으신 거는, 코로나19 사태와 환경적 실패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일단 정부와 의료진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여해서 시작된다고 본다. 바이러스와 공생할 것인지 바이러스 차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방역과 위생, 그리고 쓰레기 문제와 환경 파괴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본다. 또 단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코로나19의 원인과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그간 비판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봤던 서양 의료의 대증요법, 그 다음에 과다한 위생과 방역만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렸다. 당연히 환경은 뒷전이어서 향후에 다른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셨고요. 또 면역력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이나 생태계의 보존과 감염병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K방역과 향후 감염병에 대한 접근을 환경과 건강 관점에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문제는 백신만이 대안이고, 또 감염병이 왔을 때 방역과 거리두기만으로는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환경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면역과 사회적인 면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분은 당장 시민들이 실천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의제를 발굴했으면 한다고 자문해 주셨습니다. 쉽고 간단한 의제를 시작으로 환경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폐기물 문제는 사실 너무 심각하지만 방역과 또 위생의 문제를 의제로 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라고 제안하셨고요. 건강과 환경 그리고 교통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개인별 그리고 그룹별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좀 묶어서 의제화하는 것을 찾아본다 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제가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맨발 걷기 캠페인 같은 건 어떤지 그런 걸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떤지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다. 흙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에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건강과 생태의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또 효과를 보고 있고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맨발 걷기 의제를 만들어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의제를 이렇게 1번 맨발 걷기 시민의 수는 몇 명인가, 어디에서 걷는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있는가. 이거 좀 재밌네요. 맨발로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있는 곳은 있는가. 맨발 걷기는 도시 공간을 바꿔야 한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을 보존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강변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숲 보존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중심의 도심을 자연으로 돌리는 부분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쓰레기, 육식,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5번째, 몇 가지 의제 설정을 위한 방향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출퇴근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자전거 이용자를 출퇴근, 장보기 등 생활 자전거 이용자로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두 번째, 코로나19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시민의 관심을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가. 걷기, 자전거 타기, 산행 등 개인 면역력을 높이는 환경과 건강 의제를 만들어가자. 세 번째, 쓰레기와 일회용품에 대한 접근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고 또 과도한 소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쓰레기와 일회용품 의제는 생수 안 마시기 의제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싶다. 페트병에 담긴 먹는 샘물을 생수라고 하지 말고 페트병에 담긴 물 안 마시기 캠페인에서 이 페트병과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확산하면 어떨까 싶다. 자연스럽게 텀블러 이용 확대나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접근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네,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들 보시면은 그 전문가분이 보신 본인이 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만드셔서 정리를 해주셨고 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몇 가지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의제를 만들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의제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가 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이게 크니까 영역이 크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님은 아까 아주 쉬운 맨발 걷기나 이런 것처럼 페트병에 있는 물 안 마시기 이런 것처럼 쉬운 의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확장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실적이고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제를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오영석 차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정현수 회장님의 자문해 주신 내용 보셨는데요.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문제에 대해서 더 본인이 생각하는 걸 더 덧붙여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못했던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해결 방법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일단 일정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번 때는 그 정리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의제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오늘은 그 해결 방법을 정리하는
걸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 정숙자 차장님 먼저 이야기할까요? 오영숙 차장님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고 다 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동의가 되고요. 또 다른 고민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룹별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이 되면서 그런데 맨발 걷기, 자전거 타기, 산행 이런 것들을 통한 면역력 증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룹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좀 실제로 그런 길을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한 행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산행이 되게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필요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행이 주는 어떤 이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산에 케이블카가 놓이는 문제, 구름다리가 놓이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직해서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약간 되네요.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놓기에는 좀 그렇고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거를 이제 이런 그룹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의 시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네. 일단 해결점은 해결점에서 놔두고 일단 고민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약간 자문해 주신 거를 보면서 많은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개인이 실천하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하게 만들게 하는 만큼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서 이게 행정을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으로 만들지를 않으면 그냥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그치게 되면 변화의 속도도 너무 느리고 실제로 또 시스템이 바뀌지 그 속도를 이제 모아져서 그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이제 오영국장님도 말했지만 또 다들 얘기하셨지만 우리한테는 10년이 아니고 이제 뭐 7년 남았다고 하는데 1.5도시까지 7년 내에 그게 이제 개인의 쉬운 의지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그 사실 고민이 들긴 들거든요. 들긴 드는데 또 시민들이 의제를 이해하거나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다든지 저거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의제가 각 개인들한테 동기가 부여되는 의제가 돼야 이게 또 행동하는 시민들의 그룹을 만드는데 그게 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딱 해결점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또 다른 의견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오늘은 지목하는 걸로 계속 할까요? 네. 그럼 약간의 긴장성은 유지되겠네. 일단 하영님, 네.
네. 그 전에 잠깐만 예. 제가 그 채팅창에는 글을 남겨놨는데 채팅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아까 그 의견 주신 거 제가 뒷부분밖에 못 봐서 아, 예. 타임라인 공유를 해주시면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하영님 이야기할까요? 네, 저도 보상에 대해 좀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페트병에 담긴 물 안 쓰기 이런 거 정말 좋은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있고 그걸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큰 사람들은 쉽게 할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보상이라든지 동기부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맨발 걷기는 좀 더 좋은 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환경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참여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좀 어떤 의제를 설정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럴 만한 유인 기제나 동기부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환경 정책들이 보통 시행될 때 이게 보상이랑 규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규제는 적고 보상은 많아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보상은 적고 또 규제가 많아도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일정 정도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규제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거나 이제 이런 규제는 그런 쪽에 강하게 시행을 하되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행동에 대한 그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들이 있긴 있던데요. 저는 이걸 또 그 보상을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을 좀 들을까요? 혹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일단은 다양하게 본인 의견들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님 할까요? 저는 이번부터 서 기자는 기록에 충실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록에 기록 너무-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너무 잘하셨던데? 하다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송우채 성은 저 아직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그러셔도 네. 돼요. 네. 오영석 처장님도 지금 읽어보고 계시죠? 네네. 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환경적인 실패에 있어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과 같은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잖아요. 많이 세워지고, 대구의 폭염이 2018년도인가? 또 굉장히 심하고 나서부터 폭염과 같은 것도 이거를 이제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폭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냥 매뉴얼이죠. 세워진 것처럼, 일단, 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책들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국가에서도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너무 방역에 치우쳐졌다라는 이제 문제점들은 있지만, 일단은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서 이제 교통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 뭐 대중교통에서 탈 때 많은 사람들이 탈 경우에 있어서
예, 대책 부분 이런 매뉴얼들은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최소한의 이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논의라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매뉴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대중교통을 타는 게 위험하면 그 출발 시간을 조금 단위별로 좀 조절을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항상 다니니까 그 시간이 혼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이용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식당을 이용하지 말고 식당 문을 닫아 놓았을 때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한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여기 회사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만 조금 조율을 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조금 조율하면 이것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일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너무 네, 물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흑폭풍이 너무 심하고 아직도 이제 회복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런 거에 관련된 매뉴얼들을 좀 만들자고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들을 좀 이제 그런 논의들이라도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생각보다 매뉴얼들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사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매뉴얼들이.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자는 제안을 행정 단위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근데 사실 시민들에게 의제를 제안할 때는 이제 정책적 부분은 저는 그런 매뉴얼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숙자 차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라도 좀 이제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지금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맨발 걷기를 뭐 환경과 뭐 도로와 뭐 흙이랑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내 건강만을 위해서 걷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를 늘려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나 저희 걷기 챌린지 할 때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걷는 너무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개인한테 남겨지는 그런 체험이 저는 좀 이후에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저희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볼 때 또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동기로 참여했든 간에 그런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의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제도 하나 정도 저는 보통 한 테이블에 의제를 하나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개 제출하는 걸로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의제를 그렇게 좀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큰 영역에서의 의제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이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의제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의제를 제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호추장님 다 읽으셨어요? 예, 읽기는 다 읽었고요. 네. 네, 일단 저희 자문 의견 제목이 코로나19와 환경 문제 해결의 실패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이제 헷갈렸던 게 이제 2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실패 박람회에 저희들 수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실패들을
공유하고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다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과제들을 저희가 도출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지난주는 뭐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뭐 둘이 뭐 이렇게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범주가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그 주제를 제안도 하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 지난 30년이 기후 정책의 실패의 30년, 실패의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실패를 앞으로 우리 10년 안에 성공의 역사로 바꿔내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기존의 이 정책 실패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 동안 기후 정책, 기후 정치가 전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기후 문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작동을 하는데, 기후 문제는 이게 시차가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하면서 이렇게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한참 뒤에 막 나타나니까 4년짜리, 5년짜리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시민들이 또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이나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투표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 체제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온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호 공존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민 교육을 하거나, 금방 쭉 이제 자문에서 주로 주신 내용들은 시민 행동을 조직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조직된 시민 행동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도록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지,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자문 주신 시민의 행동이 또 이런 내용과 또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또 정치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해서 도출해야 되는 의제, 어떤 결과물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가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네, 그거만 다시 좀 해주시면 이거 이제 저희 쪽에서 오늘까지 정리된 해결 방법이 일정 정도 정리가 되면,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이제 이번에 의제 전문가가 결합해서 자문하신 것처럼 정책 전문가가 이제 저희가 정리한 해결점들을 보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화시키는 거죠. 의제를.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정리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구체화된 정책으로 제안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제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까? 그러니까 정책으로 예, 제가 어떤 부분이 좀 애매한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게 저희 테이블에 보면 뭐 예를 들어 위기의 청소년들, 그다음에 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우울한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단위들이 쭉 있거든요. 있는데 그 기후위기 부분을 이거를 정책으로 만드는 게 네, 저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감이 잘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한 개의 의제를 딱 만들기가 정책을 딱 만들기가 너무 범위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도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최소한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긴 돼야겠다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하나의 상황을 일단 제목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인 실패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행 가능한 정책을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테이블이 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도출하는 것이 이 실패박람회의 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네, 이야기를 네, 더 이어가시겠어요? 차장님? 아니면 좀 더 생각하시겠어요? 해결점 지금 저희가 다음번에 엔딩 하려고 그러면 오늘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제안한 정책적인 매뉴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와야 된다라든지 어쨌든 좀 몇 가지라도 쭉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문제들을 저희가 나열했기 때문에 오영석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의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첫 출발점을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더라도 하나 구체적인 거를 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에 의제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오윤석 차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최소원 간사님의 이야기. 이걸 어떻게 뭔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어렵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해도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좀 광범위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하영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인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소근 관사님은 제로웨이스트 가게나 저탄소 가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인들을 또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구의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있고 지원이 있으면 훨씬 좀 빨리 진행되겠다 했던 느낀 점들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잘 없지만 일단 상인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상인분들이 이제 가게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게
일단 코로나 터지면서 행정적으로 이 매장 내에서 뭐 취식이 불가한다든지 그리고 매장 내에서 무조건 일회용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명령이 있어서 원래 환경 위해서 안 쓰시던 분들도 쓰셔야 됐고 또 그런 부분인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게 아예 가게를 처음에 매장을 만들고 하면 교육을 해준대요. 시 자체에서. 근데 이 교육 받을 때 뭔가 이 쓰레기 문제나 뭐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가게 상인분들이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영상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상인분들이 교육받는 게 일정 정도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여기 아예 포함이 돼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탄소 줄이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손님분들이 싫어할까 봐 되게 많이 망설이시는데 그래서 손님분들이 좋아한다 이거를 좀 어필하고 그리고 손님분들에게도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어필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홍보 포스터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 내에 왜 이걸 하는지 포스터 같은 걸 많이 붙이는데 이번에 찾아보다가 이제 일회용품이 안전하지 않다. 일회용품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지 않고 뭐 미생물로도 안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뭔가 캠페인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생각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상인들이 처음에 가게를 열 때 교육을 따로 받는군요. 몰랐네. 네. 근데 그런 그 매뉴얼들이 그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매뉴얼들이 아니면 시에서 진행하는 매뉴얼들이 아마 그냥 그런 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특히 환경적인 의제 같은 것들의 내용 같은 것들이 아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진짜 좋겠네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그러니까 가게에서 발생하는 대구가 전국에서 커피숍이 2번째로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쓰레기의 문제점이나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부담을 가지는 것들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교육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게 요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리고 한 개 더 떠올랐어요. 네.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버스에서 보면 광고 같은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버스에도 저는 그런 거 좀 자세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광고는 잘 없던데 보면 성형외과나 뭐 병원 이런 광고만 붙어 있던데 거기 안에 뭔가 대중교통을 타면 환경에 좋다 이런 것들을 버스 의자마다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보면서 되게 저는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 평가하는 앱 이런 것도 옛날에 개대국장님 추천해 주셔서 했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버스 기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기프티콘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 앱을 개발해서 뭔가 대중교통이랑 같이 엮어서 많이 타면 뭐 뭘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좀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민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것보다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하는 방식대로 은연중에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세뇌되듯이 이렇게 자꾸 인식되게 만드는 방식들을 많이 쓰잖아요.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이제 스팟으로 그냥 자주 이제 인식하게 만들고 그냥 내가 항상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에 타면서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게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구나. 내가 오늘 탄소를 얼마 정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을 군데군데 그렇게 눈에 지난번에 주영님이 왜 창원시청 갔더니 이렇게 크게 현수막으로 내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이 뭐에 대한 현수막이었더라 채식에 대했던가 예, 예.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내가 고기를 너무 요새 많이 먹는군. 이게 아주 그냥 은연중에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실천할 수 있게 만들도록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모여서 강의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또 네, 정수자 처장님. 별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척이 잘 안 돼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저희도 최근에 커피숍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가 대규모,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숍들과 자발적 협약, 환경부가 뭐 하면 전부 다 자꾸만 자발적 협약만 맺고 있는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 카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 조사를 했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도 한 50개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동네 커피숍은 전부 다 일회용품을 쓸 것 같지만 의외로 51%나 오면은 무조건 다 다회용을 쓰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다회용을 다 주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다 해서 오히려 이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회용 컵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도록 하는 몇 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때다 하고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홍보물조차도 다 떼버린 그런 사례들도 거의 한 34% 이렇게 나타났고,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일회용 컵으로 바꾼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규제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모든 정책이 이제 후퇴한데, 특히나 환경정책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다 규제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기존에 이렇게 진척이 된 것들을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 그러니까 살균을 하는데 뭐 좀 더 하라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만큼 이제 진보해 왔던 것들을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한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이제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퇴했다라고만 말을 하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을 잘 못 내놓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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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석 처장님 혹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자꾸 너무 이렇게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정수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는 왜 자발적 협약을 남발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은 그렇죠. 기업의 반발, 시민들의 반발, 비용의 부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준으로 뭐 이렇게 협약들을 맺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이제 쓸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그런 규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방식으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협약, 아니면 이제 인센티브 정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한데 어쨌든 정서처럼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을 쓰지 않고 이제 인센티브 정책들만 통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정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좀 그 과감한 상상력과 어떤 규제 정책들을 제안하고 하자고 이렇게 뭐 제안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예를 들면 기후위기 시대에 뭐 기후 비상사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이 비상사태, 비상상황이라는 게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24시간 TV만 틀면은 확진자가 몇 명이고 뭐 어디서 발견이 됐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 행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들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추적하고 뭐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의사 전달 체계 혹은 언론 홍보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완전 세뇌받듯이 완전히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쉴 새 없이 듣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혹은 뉴스에서 매 시간대별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뉴스를 하루 종일 하니까 방송하는 것처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이제 하고 뭐 오늘 온실가스 매출이 뭐 얼마 더 늘었고 이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가 더 늘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전문가 불러서 이게 큰일이다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기업들마다 일정 이제 규모 이상의 기업들한테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이렇게 그 부여를 하고 그 양을 넘어서게 되면 돈으로 사든지 뭐 하여튼 줄이게 되면은 뭐 그걸 팔 수 있도록 뭐 되어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허용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그 각 지자체마다 혹은 이제 뭐 그 배출할 수 있는 허용 총량을 규제를 이제 부여를 해주고 예를 들면은 2030년까지 우리가 절반을 줄이려면 매년 줄여야 되는 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17개 지자체가 배출하는 양에 매년 일정 비율들을 줄이도록 할당을 하고 그걸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 뭔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정책들도 이제 저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강한 이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이제 환경 문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폐기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해서 정처장님이나 이제 송은 팀장님이나 여러 분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그 규제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뭐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제 자체를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나 환경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강한 수준의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제안을 좀 황당하다 생각이 될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이제 뭐 교통부문과 관련해서라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다가 읽다가 너무 이렇게 화나는 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주차가 뭐 제멋대로고 막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욕을 해놨더라 기사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인도에 얼마나 많은 차가 올라와서 돌아다니며 우리 주변에 온 거리에 불법 자동차가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조그만 거 몇 대 대구 시내 전체 깔려 있는 거 500대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언론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기가 차는데 정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도시 공간이 한계가 있다라면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자든지 아까 이제 송 팀장이나 이렇게 자전거 타고 싶어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선 하나는 이제 킥보드, 자전거를 아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주자든지 그 주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반발들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기 지금 기후 위기가 뭐 저희가 이렇게 현실을 그냥 인식을 해서 실행 가능한 내에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느 단위가 봐도, 야, 이게 어떻게 실행 가능하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면 아무것도 제한을 못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지자체가 그 대구도 탄소 중립 도시 선언했으니 그 대구에 각각 그 공공 현황판들 있잖아요. 그 뭐 온도하고 미세먼지 수치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사용량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수치들, 지표가 되는 수치들을 좀 발표를 하고, 물론 행정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왜 저기에 에너지 사용량이랑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자꾸 나오는 거지? 라고 궁금증이 누구라도 어쨌든 들 수 있게 계속 수치들이 발표가 되게 요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가 이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에서만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찬성하는 쪽들은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아무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들인데 그럴 때 오히려 그냥 행정이 어려워하든 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정책 제안들은 그냥 강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대구 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규제해라 라는 등 지금 코로나 기간에 15%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 수거 매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라 라고 정책 제안을 좀 강하게 해야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실패박람회에서 나오는 의제로서는 좀 가격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문하신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문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늦게 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이게 현실이나 뭐 현실적인 그리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기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가 우리가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고려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책 제안이나 의제 제안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초장님 말한 대로 이미 정책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에서는 우리는 이미 30년 넘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네, 어쨌든 좀 과감한 정책들을 시민들 우리가 몇 명은 안 되지만 기후위기 의제에서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록자 이렇게 기록하신 거 보니까 대충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영님이 지금 정리하신 지금 딱 나왔던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네, 저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빠져서 더 추가로 넣었으면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정리 마무리. 네, 주영님.
아, 네네. 저도 과격하게 정책 제안을 하자는 거에 크게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아파트 새로 짓고 하는 규제가 많잖아요. 아니, 막 개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지역을 이제 제한을 좀 하고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숲을 늘려라, 이제는. 네. 나무를 심자. 나무를 많이 늘리자. 네. 환경 영화를 보다 보니 나무를 많이 심는 운동을 하는 또 영화를 보다 보니 기후위기 나무 심는 운동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격적인 정책 제안을 하자라는 생각이 아무튼 뭐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건물 짓는 거 제한하고 규제하고 그런 공간을 늘려가자라는 내용도 하나 작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들었습니다. 과감한 제안하자면서 왜 갑자기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큰 것들을 제한이 많이 될 테니까. 네. 아니요, 가감할 수 있어요. 시에서 숲 정책에 관련돼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다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렇게 못하러 저거는 좀 실용성이 없다. 예를 들어 대구백화점 앞에 맞나? 대구역 앞에 북성로 지금 싹 밀고 전부 다 건물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서 도시 숲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과격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심 중심에 그렇게 숲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지. 나무가 있는 곳에 끄트머리에 나무 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 생각돼서 그런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정리할까요? 네. 사실 우리 얘기한 중에 좀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잘 정리해서 마지막 테이블이 10월 31일인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원래 3시로 하라고 나와는 있는데 토요일 날 일정이 조금 다들 그러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당겨서 30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저는 31일 날 강정보 디아크에 가서 온라인 생방송을 해서 저만 거기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30일 날 저희끼리 이제 의제를 하나 도출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하죠 뭐. 여러 개 하고요. 여러 개 하고 그래도 어쨌든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해서 여러 개를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고 저희끼리 합의하고 나서 그걸로 제가 저희 기후의제에서 낸 의제입니다라고 발표를 그날 31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30일 날 일단 금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제가 사무국이랑 의논해보고 그날 해도 된다 그러면 그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해야 된대요. 이 기억나시죠? 손가락 5초간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